검찰과 정진상 씨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대목이 또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가를 두고 정진상 씨 측과 검찰 측이 고성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는 보도가 많은데 제가 사실 매우 흥미롭게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는 이런데 2013년 2월 4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씨 측에게 뭔가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정진상 씨 측에서는 2월 4일부터 유동규 씨가 병가를 갔다. 검찰 봐라. 저 병가 간 사람이 어떻게 돈을 주냐. 엉터리다라고 지적을 했고 검찰 측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2월 4일에 관용차 운행 기록이 있고 2월 4일에 유동규 씨가 법카 쓴 내역이 있다. 그때까지 출근하고 병가 쓴 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상이 오갔습니다. 검찰 서면 증거 의견 반박 아닌 자꾸 의견을 말한다. 정진상 씨 측 불만입니다. 왜 검찰 자꾸 뭐 의견을 말한다. 그러자 검찰이 아니 그쪽이 먼저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반박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재판부가 중재해도 고성이 오고 갔다. 정혁진 변호사님, 정법전. 네네. 이 고성이 오고 간 이유가 유동규의 휴가를 두고 고성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 측에서는 반박 증거를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날부터 병가였다. 근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보니까 뭐 관용차 운행 일지도 있고 유동규가 그날 휴가 썼다는 그날에 뭐 법인카드 쓴 내역도 있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둘 다 절박한 거예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검찰도 절박하고 정진상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진상 씨가 작년 12월 9일 날 구속 기소됐거든요. 예. 그런데 혐의가 크게 네 가지예요.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수뢰 후 부정처사. 그다음에 핵심은 그래도 뇌물죄인데 뇌물이 2억 4천만 원이니까 이게 특가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특가법 그 뇌물이냐면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진상 씨가 성남시와 그 경기도에 정책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돈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특가법상 뇌물죄가 1억이 넘어가면은 뭐 10년 이상 징역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진상 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절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재판이 12월 9일 날 구속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은 3월 29일부터 지난달 말부터 해가지고 4월 7일까지 이제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번 주부터 계속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계속 정진상 씨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에서는 공판에서는 검찰이 좀 밀린 것 같아요. 왜 밀렸냐면은 검찰이 유동규한테 돈을 갖다가 정진상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떤 근거를 댔냐면은 관용차 운행 일지를 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유동규가 병가를 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병가 내고 휴가 냈던 사람이 그냥 만약에 그냥 내가 그 유동규가 가가지고 내가 택시 타고 갔거나 내 차 타고 가가지고 돈을 줬다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관용차를 그 도계공 차를 도시개발공사 차를 타고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근거로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진상 씨 측에서는 막 찾아가지고 그때 유동규가 휴가 냈는데 병가 냈는데 아팠는데 무슨 관용차 타고 갔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검찰에 따르면 그 법인카드 결제한 내역도 있어서 검찰은 일단 출근해서 어느 정도 반차라고 하잖아요. 네. 활동을 하고 그 관용차도 운행한 기록이 있고 법인카드도 쓰고 중간부터 이제 병가를 쓴 거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유동규 본부장이 본부장이니까 성남시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용차 타고 갔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예. 마침 그게 휴가였다, 병가였다라고 하는 거를 정진상 씨 측에서 이제 밝혀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조금 이상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검찰이 뭐 검사가 소리 지릅니까? 그 뭐 변호사도 소리 안 지르지만 검사가 소리 지르는 경우 별로 없는데 예. 몰리니까 자기네들한테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검찰도 이제 굉장히 좀 격앙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네네. 양쪽 주장이 팽팽하잖아요. 자, 봐라. 유동규의 휴가 기록이다라며 문제가 됐던 게 2013년 2월 4일부터요. 근데 병가가 시작된 날짜예요. 2월 4일부터 2월 17일. 병가 사용 내역이다라고 제출을 했고 검찰은 병가는 맞는데 2월 4일에 관용차 운행 일지도 있고 법인카드 내역도 있다. 그러니까 2월 4일은 반차였고 성남시청에 가서 뇌물을 전달했다. 이 두 개 증거가 지금 딱 왔어요. 네.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판사 마음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리 지르면 지는 거예요.
재판할 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언성 높아지고 예. 그러잖아요. 그럼 몰리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9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6월 9일까지 만약에 결론이 안 나오면은 정진상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 이제 4월, 5월 이 2달 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판이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오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내 계좌에 뭐 수억 원의 현금이 주기적으로 입금돼 있다라는 검찰 이야기도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 매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고성까지 충돌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진상 씨가 보석으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정진상 보석을 고심하는 법원, 재판부,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자해 시도해서 보석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군요.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이 쉬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꺼내들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방이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돼서 석방을 되면 자유롭게 이제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 증거 인멸을 하기도 하고 또 공범과 어떤 입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동선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왜 재판부가 이걸 고민하고 있냐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만기 석방이 됐더니만 나가서 자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차라리 보석을 허가해줘서 그 사람의 동선과 만나는 사람들을 제한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고 지금 재판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기 석방보단 차라리 보석이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다. 네네. 재판부가 그냥 솔직하게 본인 고민을 말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보석을 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할 경우에 그 피고인이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맞서겠고요. 검찰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혐의가 더 많고 그래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무한정 잡아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차라리 제한을 두면서 풀어주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낫지 않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진상 전 실장 측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도 그 구치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 그 기록이 4만여 쪽에 가깝습니다. 일부 기록 마치 대출 받듯이 받았다가 돌려주고 변호인과 그렇게 소통이 어려운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변론권이 좀 침해되고 있으니 공평하게 그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